바닥에 쪼그려 앉으면 무릎이 받는 압력이 체중의 약 7에서 8배까지 지속이 될 수 있으며 양반다리 역시 무릎 관절 내부 압력을 높이게 되고 이로 인해 연골판을 비정상적으로 뒤틀리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통증이 심해지거나 팔을 들어 올리기 어렵고 특정 동작에서 통증이 지속된다면 이건 단순 근육통이 아니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단순 노화로 여기고 방치하면 통증과 관절 변형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사연을 읽고 공감과 위로를 전해드리는 시간 헬스조선 공감닥터 L병원 조정현 병원장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아프거나 팔을 들어 올릴 때 어깨가 찌릿한 통증,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릎과 어깨 통증은 단순한 근육통으로 생각해 가볍게 넘기기 쉽지만 실제로 진료를 해서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보게 되면 퇴행성 관절염이나 회등계 파열, 오시경과 같은 질환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근골격계 질환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진행되어 통증이 심해지거나 관절 기능이 손상돼 관리를 제때 하지 못하면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오늘은 무릎과 어깨 통증으로 고민 중인 환자분의 사연을 통해 만성 통증을 유발하는 각 질환의 특징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성입니다. 작년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최근 들어 계단을 내려갈 때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도 무릎이 뻣뻣한 느낌이 들고 처음엔 운동 부족이라 생각하고 걷기, 러닝 등을 열심히 했는데 전혀 좋아질 것 같지 않아 병원에 가봤습니다. 병원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심해지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수술을 하지 않고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나중에 하게 되더라도 최대한 늦추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양한 원인 질환들로 무릎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행성 관절염부터 연골이나 인대 손상으로 발생하는 2차적인 외상성 관절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꼭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에 맞는 치료 및 관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는 무릎의 체중의 약 2배에서 3배 정도의 하중이 실리지만 내려갈 때는 체중의 약 5배, 심하면 최고에는 10배 정도에 달하는 하중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만큼 무릎 관절에 부담이 커져 통증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뻣뻣하고 움직일 때 뚝뚝 소리가 나면 퇴행성 관절염을 강도 높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운동은 당연히 무릎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을 쓰면 연골이 더 닿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피하지만 오히려 근력이 감소하면 무릎을 지지하는 힘이 약해져 통증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걷기, 실내 자전거, 수영, 스트레칭처럼 관절 부담은 줄이고 하체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을 권장합니다. 반면에 빠르게 달리기나 등산, 계단 오르내리기, 줄넘기, 축구나 농구 등은 무릎에 반복적인 충격을 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걷기 운동은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이지만 단순히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옆 사람과 간단한 대화는 가능하지만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속도로 걸어야 근력 강화와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릎 건강의 핵심은 운동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관절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로 엑스레이를 먼저 촬영하면서 무릎의 관절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엑스레이 상으로 연골의 마모 정도를 확인하고 KL 그레이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그레이드를 1에서 4단계까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연골의 마모 정도가 심해지는 것으로 구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단계의 경우 연골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엑스레이 상으로도 두 뼈가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수술적 치료까지 고려하게 됩니다. 그레이드 1에서 2단계까지는 환자의 컨디션에 따라서 통증이 심해지는 시기가 있고 보통 통증이 생겨서 병원을 내원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 경우 처음으로는 약물 치료 또는 주사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완화하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3단계에서는 연골의 마모 정도가 많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환자는 나이가 50대에서 60대일 경우 수술로 가는 단계를 최대한 늦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때 약물 치료와 함께 주사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서 최대한 수술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보통 NSAID라고 하는 진통 수염제를 사용하게 되나 고령화 환자에게 반복해서 투여할 경우 위장관계나 심혈관계에 무리를 줄 수가 있어 장기간 사용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에 따라 약물 치료가 장기간 필요할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주사 치료를 고려하고 있고, 현재는 히루안 계열, PN 계열, 콜라겐 계열들을 주성분으로 하는 주사가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히루안 계열이라 불리는 연골 주사는 국내에서 오랫동안 사용이 된 약제입니다. 히루안 계열은 무릎 관절강내에 투여하게 되면 무릎에 윤환 작용을 돋기 때문에 무릎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예방을 하게 되고 염증을 가라앉히면서 무릎의 관절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개발된 약이 제가 최근 비교적 많이 사용하고 있는 콘주란이라는 PN 계열의 주사제입니다. 보통 얘기하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나트륨, 즉 PDRN을 주성분으로 하는데 연어의 정소에서 추출해서 사람과 거의 흡사한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릎 DNA 주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통증 감소 효과와 완충 효과, PN 제제가 관절 강내에 들어가게 되면 항염 작용이 나타나게 되어 히루안 계열의 연골 주사보다는 효과가 좋아 환자분들의 피드백도 매우 좋은 편입니다. 콜라겐을 주성분으로 하는 주사제는 점탄성이 높기 때문에 연골 마모가 많이 진행된 환자에게는 병행해서 사용했을 때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보통 흔히 말하는 뼈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가 있는데, 이 주사는 염증을 억제하는 주사이며, 단 앞에서 설명드린 세 주사 같은 경우에 스테로이드가 없는 성분의 무릎 연골 주사입니다. 성분과 목적에 따라 히루안 계열, DNA를 얘기하는 PN 계열 주사제, 콜라겐, 줄기세포를 이용한 PRP 주사제로 나누며, 이 주사들은 관절을 보호하고 윤활유의 역할을 주로 하는 주사입니다. 가장 먼저 히루안 주사를 자세히 설명드리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연골 주사이며 무릎의 관절액과 가장 유사한 성분으로 관절의 마찰을 줄여주게 되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여서 연골의 마모를 줄이고 퇴행성 관절염 진행을 늦추게 됩니다. 단 연골 자체를 재생하거나 이런 효과는 없습니다. 보통은 일주일 간격으로 3회 혹은 6개월 단위로 한 번 맞는 주사들이 있게 되고, 이 주사들은 반복적으로 맞아도 크게 무릎에 무리가 가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콘주란이라든지 PN 계열의 주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히루안 계열보다는 점탄성이 높아 무릎의 충격 흡수와 마찰 감소에 우수한 효과를 보이며 통증을 줄여주게 합니다. 이 주사는 보통 일주일 간격으로 3회에서 5번 정도 주사를 맞게 되고, 히루안과 달리 항염 효과도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외에 콜라겐 주사들이 있고 한데 연골 마모가 좀 많이 된 환자분들이 사용을 하게 되는 주사이며, 보통은 히루안과 콘주란 같은 주사를 같이 병행해서 투여를 하면서 관절을 보호하는 효과를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만 틀리게 해서 보통 같이 맞는데, PN 계열과 그리고 TDRN이라는 계열의 주사가 아마 히루안 계열이 나오고 나서 10년 후에 발표가 된 새로 나온 신약이거든요. 원래 갖고 있던 효과에다가 점탄성과 항염장을 높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훨씬 피드백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훨씬 좋고, 최근에는 환자분들이 이 주사를 워낙 많이 알아서 이제는 대중화된 주사가 돼버렸기 때문에 많이 투여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히루안 계열 주사를 많이 맞다가 최근에는 PN 계열 주사를 많이 처음부터 시도를 하고 있고, 급여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큰 부담 없이 선호하는 치료 중에 하나고 확실히 예후는 좋습니다. 비수술 치료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증상이 악화되었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관절 내시경 치료를 시행할 수 있지만 연골이 심하게 닳아 관절 간격이 좁아진 경우에는 근위경골 절골술이나 인공관절 치환술 등의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술 방법은 나이랑 연골 손상 정도, 인대 상태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무릎 수술을 늦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기 치료와 꾸준한 관리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단순 노화로 여기고 방치하면 통증과 관절 변형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릎 통증이 시작되었다면 미루지 말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적절한 약물, 주사치료, 체중관리, 근력운동을 병행하면 통증을 줄이고 관절 기능을 오래 유지해 수술 시기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증을 참을수록 관절은 닳고 치료를 서두를수록 수술은 멀어집니다. 무릎 건강은 조기 진단과 꾸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50대 남성입니다. 얼마 전부터 오른쪽 어깨가 계속해서 아프길래 잠을 잘못 잤나 싶어 며칠 지나면 괜찮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팔을 올리는데 통증이 찌릿 느껴지더라고요. 밤에 통증이 심해서 좀 아프기도 하고 목 뒤부터 날개뼈까지 뻐근한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을 하면서도 통증 때문에 불편해서 단순히 근육통이 아닌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증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느 병원에 가서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벼운 근육통은 보통 며칠 내에 자연스럽게 호전이 됩니다. 하지만 어깨 질환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통증이 반복되거나 점점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밤에 통증이 심해지거나 팔을 들어 올리기 어렵고 특정 동작에서 통증이 지속된다면 이건 단순 근육통이 아니라 어깨 질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회전근개 파열, 어깨 충돌 증후군, 흔히 오십견으로 알려진 동결견, 석회성 건염, 근막 통증 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리기 어려운 경우 회전근개 질환과 오십견 질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석회성 건염의 경우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극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환자분의 경우와는 좀 다를 것 같으며, 통증이 목 뒤와 날개뼈까지 주변에 거쳐 나타나게 될 경우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는 진단이 있는데 이 환자분과는 조금 연계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 통증은 있지만 관절 각도에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 각도에 걸려 더는 움직여지지 않고 통증이 심해진다면 오십견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두 질환 모두 노화와 관련이 깊어 50세 이상에서 흔하게 발생하므로 단순 통증으로 넘기기보다는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깨 통증 같은 경우에는 통증의 양상에 따라 질환을 투정해 볼 수는 있으나 어깨 질환은 복합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2주 이상의 통증이 지속된다고 하면 MRI 촬영 등을 통한 영상 검사를 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대부분 회전근개 손상이 없는 단순한 어깨 충돌 증후군은 꾸준한 운동 및 주사 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간혹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나 회전근개 손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급성 만성 여부, 연령, 회전근개 손상 정도를 확인하고 일상생활 시 활동량 등을 고려하여 수술적 치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적 치료 후에도 꾸준한 운동과 재활 치료를 받아야 좋은 수술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사 치료로는 스테로이드나 PRP, PDRN 등이 대표적입니다.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깨를 포함한 다른 근골격 질환의 급성 염증 치료에 매우 효과적인 약물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단 이 약물은 내성이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어렵고 건인대 같은 경우 반복 사용할 경우 오히려 인대 등이 약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같은 스테로이드는 초기 1회 정도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PRP나 PDRN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 PRP 치료의 경우 자가 혈소판 혈장 주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본인의 피를 체열해서 원심 분리한 후 혈소판이 많이 들어있는 혈장 부분을 병변 주변에 주사하는 치료입니다. 여러 성장인대가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증상 완화의 목적에 비교적 안전한 자기혈 기반 치료이지만 표준화와 근거 일관성은 아직은 부족한 치료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PDRN, 즉 DNA 주사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리주비넥스라고 하는 오리지널 제품을 사용 중에 있으며 연어 정액에서 추출을 한 DNA 성분으로 내성이나 면역 부작용들이 전혀 없고 PDRN의 주요 기전인 항염 작용과 혈관, 신생작용이 메인의 요소입니다. 만성 질환의 경우 환자의 건인대 자체가 노화로 인해 약화되어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이때는 증상의 완화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치료 목적을 잡아야 하는데 거기에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보존적 치료도 효과가 없을 시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고, 앞서 얘기한 대로 견봉화 공간이 좁아지거나 힘줄이 파열되거나 하다 보면 요즘에는 내시경을 통해 견봉화 골격을 제거한다거나 염증을 제거한다거나 회전근개 심증을 관절경으로 봉합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관절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절개 부위가 작아 수술 후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잠잘 때 어깨 통증이 심해지는 원인은 결국 이제 누운 자세로 인한 중력의 소실과 어깨 관절 간격의 축소 때문입니다. 중력 소실을 하면 낮에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는 하루 무게에 따라 팔이 아래로 당겨지기 때문에 어깨 관절 간격이 유지가 됩니다. 단 밤에 누우면 이 간격이 좁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 어깨 내부 염증 부위와 힘줄이 쉽게 압박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통증을 심하게 줍니다. 특히 주무실 때 통증 있는 부위로 모로 누워 잔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본인의 체중까지 실리기 때문에 어깨 관절 자체에 압력이 심하게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개를 활용하거나 비스듬히 누워 자면서 팔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지 않게 받쳐주면 관절 공간 간격이 넓어지게 되어서 통증이 줄어지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있을 때 운동을 해도 되는지는 통증의 원인, 그에 따른 질환 종류와 현재 통증의 강도, 그리고 움직일 때 악화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동작에서 반복적으로 통증이 지속된다면 운동으로 해결하기 하기보다는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은 뒤 그에 맞는 재활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첫 번째는 구부정한 자세입니다. 등과 어깨가 앞으로 말리면서 어깨뼈 사이의 공간이 좁아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팔을 움직이게 되면 회전근개라는 힘줄이 뼈와 계속 부딪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염증이 생기고 결국 파열이나 충돌 증후군 같은 진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옆으로 누워서 자는 습관입니다. 아래쪽의 어깨는 압박을 받고 위쪽 팔은 처지면서 야간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어깨가 불편하신 분들은 똑바로 누워 자고 옆으로 누워 잘 때는 쿠션으로 팔을 받쳐서 주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팔만 뻗어 물건을 내리려는 동작입니다. 몸을 가까이 대지 않고 팔만 이렇게 쭉 뻗어서 무거운 물건을 내리게 되면 순간적으로 어깨 힘줄에 체중이 과해질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런 과부하로 인해 어깨가 툭 걸리면서 힘줄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판 등을 사용해서 물건을 몸 가까이 두고 들어 올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릎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세 가지 습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쪼그려 앉기와 양반다리입니다. 바닥에 쪼그려 앉으면 무릎이 받는 압력이 체중의 약 7에서 8배까지 치솟게 될 수 있으며 양반다리 역시 무릎 관절 내부 압력을 높이게 되고 이로 인해 연골판을 비정상적으로 뒤틀리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퇴행성 관절염을 앞당기는 1순위 주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바닥 생활보다는 의자와 소파 생활을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계단을 쿵쿵 내려가는 습관입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체중의 약 5배에서 10배 정도의 하중이 무릎 연골에 그대로 전달되게 됩니다. 이때 힘을 빼고 터덜터덜 내려가다 보면 무릎 연골이 완충 역할을 못하고 강한 충격을 받아 찢어지게 될 수 있는 경우가 높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리 꼬기와 의자에 비정상적으로 발을 거는 자세입니다. 다리를 꼬게 되면 골반이 틀어지면서 무릎의 한쪽으로 하중이 쏠리게 됩니다. 또한 의자에 발을 거치는 습관은 무릎 앞쪽에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세는 지양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만약 통증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지고 관절을 움직일 때 관절 범위가 줄어들거나 뚝뚝 걸리는 소리가 난다고 하면 이 통증을 보내는 신호는 단순 통증이 아니라 관절 손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걸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회복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병원을 방문해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릎과 어깨 통증은 많은 분들이 단순히 근육통이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고 병원에 찾아오셨을 때는 퇴행성 관절염이나 회전근개 파열, 오십견처럼 이미 구조적인 문제가 진행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통증을 오래 참고 계신 경우에는 관절 기능이 떨어지거나 힘줄 손상까지 진행된 상태로 발견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통증이 계속되거나 악화된다면 진통제로 버티기보다는 빠르게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진단을 받으면 주사치료와 같은 보존적 치료로도 충분히 증상을 조절하고 수술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발생되면 병원에 방문하여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에 맞춘 치료 및 관리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헬스조선 공감닥터 L병원 조정현 병원장이었습니다.